그러니까 이분이 뭐 자기만의 가정사도 있겠지만 일본 역사 시대를 봤을 때도 전쟁을 겪었던 소녀 때 경쟁을 겪었으니까 2차 대전 말기에 네. 국민 총동원을 해서 이제 공장에서 일하고 하잖아요. 후사마요도 나카산 공장에 어디 가서 또 일을 했어요. 네, 저도 읽었어요. 가정사에 비해서도 또 시대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해서 그때 히로시마 원폭이 제가 생각난 게 비슷한 시대일까 싶어서 제가 예전에 봤던 충격적인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맨발의 겐이라는 아시죠? 원래 그게 만화책으로 먼저 나왔고 이 작가가 그걸 실제로 경험했던 걸 되게 디테일하게 그린 작품이에요. 제가 그걸 한 장면을 다 봤는데 진짜 그 원폭이 탁 떨어지면은 뭐 한 몇 초? 몇 초간의 그 상황을 2초? 몇 초간의 상황을 다 그린 거예요. 뭐 사람 피부가 벗겨지고 눈알이 빠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팔이 빠지고 엄마는 아기를 걸어가던 엄마가 터지는 순간 둘 다 이제 막 피부가 떨어지고 하는데 엄마는 아기를 구하려고 이러고 죽고 뭐 그런 엄청난 세세한 묘사가 그려지는데 그걸 보면은 멀쩡한 사람도 좀 정신병 걸릴 것 같은 애니메이션인데도 그래서 그런 시대적 상황을 살았던 사람이 오히려 더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네이말은 쿠사마 야유도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걸 겪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나중에는 이제 반전이나 그런 쪽에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지 그래 그런 것도 중요하지 맞지. 전쟁을 겪어봤으니까 전쟁이 무섭다는 걸 알지. 평화를 좋아한다면서요. 그렇지.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사이로 해서 이제 미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게 내가 처해 있는 현실, 암담한 현실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욕구들을 표출하는 것 같아요. 소마요로 돌아가면 진짜 동양에 되게 한 여자였잖아. 그래서 아직도 서양주의심이 되겠는데 심지어 남성주의적인 시대였고. 그렇지. 그 혼자서 자기 내면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 노력이 너무 큰 거예요. 진짜 저는 원래 소마요를 그닥 안 좋아했어요. 이게 일본 작가들 특유의 내면으로 침잠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사실 여기 조금 다른 생각인데 시대적인 그 상황상 일본이 원폭을 45년도에 투여를 하잖아. 그래놓고 일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질 않아. 뉴욕이라는 곳은 그때 당시에 백인들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곳이었고 모든 예술가들은 백인 남성 쪽으로 갔었는데 동양인이 거기 와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 예술가 애인들이 되게 많았어. 한 10명 정도 되더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는 무언가 정부에서 이 일본에 대한 인식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쿠사마 야이를 조금 더 키운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져.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사조가 아방그르드였고 그 시대적 시점이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반이라고 했잖아요. 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술계의 음악, 문화, 예술 다가 그 시점을 계기로 획기적으로 바뀐 시점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인 색깔보다 역사적인 색깔보다는 그냥 이미 그 시대 때는 새롭게 보려고 했던 사람들의 눈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타이밍을 잘 맞췄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혼자 다 보면 양력에 보면은 초대받지 못한 동양인이라고 돼 있어요. 혼자 그냥 당당하게 가서 하고 성공을 한 케이스인 거죠, 그냥. 그치.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무슨 비엔날레에서 퍼포먼스 한 부분도 공을 막 이미 거기 갔던 사람들은 오픈마인드로 본 거야. 대신에 그때는 각광을 못 받았지만 추후에 다시 리콜을 받은 정도로. 그 두 번째 곡은 뭐? 미궁? 항변기에?
이게 무한 거울의 방이란 전시 작품에서 설치면서에서 저는 이 30대 때 되게 사람 관계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 뭐 푸사마요의 드로잉 작품에서 눈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본 드로잉 작품들은 재미많은 작품도 있는데 저는 점 자체도 이제 시선의 그 형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정된 공간 안에 들어가면 빛들이 있잖아요. 나의 빛, 거울은 다 비추고 있는 그 빛들은 타인의 시선이라고 생각해요. 광원이 날 비추면 그 거울에 비치는 게 타인이 보이는 내 시선인 모습에 거지. 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어릴 때 되게 궁금했거든. 그런 거 있냐 니들 혹시? 어떤 뭐 시선에 대한 불편함이나 저 카메라 있죠. 싫어하잖아요. 안경 끼잖아. 저 되게 뭐랄까 카메라가 아니라고 생각해. 어떻게 보면 그럼 되잖아. 사람들이 주위 사람한테 그닥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너무 큰 의미로 받아들였죠. 난 알 것 같아. 아니 주변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사람은 없어. 좀 어떻게 보면 아니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날 크게 보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중심이지 다른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너는 네가 중심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딴 사람의 시선이 불편한 거야? 그렇게 살려고 했던 내가 힘들다는 거지. 시선에서의 뭐 착해야 되고 좀 더 멋있어야 되고 좀 더 깔끔하게 입어야 되고 좀 더 성공을 해야 되고 뭐 그랬던 모습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제가 받은 이제 늘 집중했던 주제니까. 그 생각이랑 노래랑 그 연관은요? 공포심에서 오는 공포? 그 공포를 버티고 살아가야 되는 그 느낌? 아니 미국은 근데 진짜 미궁이잖아. 미궁은 솔직히 공포하기보다는 쫄깃쫄깃하잖아요. 되게 뭐가 쫄깃쫄깃? 너 다 들어봤어? 응. 좀 다 들어봤어 혹시? 한 번은 들어봤어. 아 진짜? 나 끝까지? 진짜 끝까지? 아니 왜 선이 되게 얇게 가잖아요. 아니 내가 좀 물어볼게. 그러면 중간쯤에 막 여자가 막 무슨 얘기를 해. 네. 얘기하는데 막 그때 이제 막 방언처럼 막 얘기하잖아. 그 이후에 어떻게 돼? 몰라. 그 이후에 마지막에는 뭐 이상한 또 중얼중얼거리는 계속 계속 중얼중얼 하다 거리다 말아? 하다가 음악이 나오고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이 기억이? 그게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중간이 그 여자 음악 하는 게 무슨 내면의 목소리인가 그렇고 마지막에 중얼중얼 하는 게 중얼중얼 하는 것만 들었는데 그게 불경이었대요. 불경인가 그랬어. 불경이었대요 그게. 근데 그거를 되게 뭐랄까 좀 다운 시켜갖고 못 듣잖아요. 잘안 인식을 들려요.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진짜 그래서 종교인 그 그래서 친구잖아. 좀 기계스럽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공포심 때문에 그냥 황병기의 미궁을 선택한 거야? 의미적으로 봐도 미궁이라는 단어 자체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작품 아니야. 근데 미궁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사이클 사이클을 그래요? 표현한 거래. 그래서 어차피 웃다가 이제- 울다가 하는구나. 그렇겠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비슷하긴 해요. 뭐 사람들의 의미적으로 시선 따지면. 속에서 살아가는 그렇죠. 거니까. 웃다 울다. 사람들은. 아니 넌 공포잖아. 근데 아니, 거기 저는 그 와중에 그게 공포를 공포라기보다 느낀다. 스트레스였다는 거지 그게. 미궁은 너무 센세이션했잖아 사실. 저 중학교 때, 어, 초등학교 물론 때.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미궁을 3번 다 들으면 죽는다. 맞아. 그리고 그래서 300명이 죽었다. 되게 이상한 소문들이 많았어 예전에. 아니 근데 솔직히 야 이제 안 들어요? 아니 들으면 그거 못 듣겠어 나는. 이거 진짜 무슨 너무 그래, 소름 일부러 끼쳐. 낮에 들었어. 이게 대낮에. 그래, 뭐랄까 그렇구나. 되게 거슬리잖아요 귀에서. 거슬리는 검은 거 소리예요, 뭐예요?
가야금인데 굉장히 독특한 방법을 해.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렇게 막. 팔로도 키고 그치. 그리고 솔대라 그래가지고 검은 곳 키는 반반, 그걸로도 반반, 어떻게 하고 보면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채를 팍 치면 칭 하면 그런 네. 소리 나고 그리고 솔대로 이렇게 막 이런 맞아, 소리가 맞아, 나는 맞아. 거지. 그런 거를 이제 황병기는 실험적으로 이제 치다 보니까 알았겠지. 여자 노래 부르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소프라노. 그 소프라노. 나는 그래서 나는 창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 역시. 난 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소프라노였어. 대박. 골때리지. 심지어 한국 사람도 아닌가 아마. 한국 사람이야. 아 근데 윤 소프라노가 무슨 그래가지고 네 고모가 또 황병기 그 선생님 그 제자잖아. 그래서 아니 혹시 고모가? 하고 윤 씨여가지고 소프라노까지는 와 진짜 이게 다들 아시지만 뭐 성악가들이 하는 발성과 틀리잖아. 그치 소리가. 여기서 내는 소리는 좀 그래도 이게 어떤 창의 그런 기법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치. 아니긴 한데 근데 이제 사람이 성악가가- 울잖아. 그러니까 귀신의 소리 같잖아. 솔직히. 근데 그래 뭐 나는 사실 이제 가야금이니까 당연히 그 국악 쪽에 계신 분이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가 말도 안 되게 소프라노라 그러더라고. 미궁이라는 곡 자체가 그 당시에 굉장히 실험적인 곡은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지. 일반적으로 뭐 잘 이렇게 나오지 않는 곡. 이미 황병기와 이미지니까. 소프라노의 조합은 새로운 근데 거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새로운 말은 이제 시도니까. 이게 예술이라는 게 그림 회화의 영역이 아니라 뭐 음악이 될 수도 있고 건축이 될 수도 있고 뭐 가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하면 같이 만나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좋아. 표현의 지평이 그렇지. 커진다는 거지. 네. 사기꾼 같은데 존나 어려운 말만 쓰고 있어. 어떤 뉘앙스인지는 알 것 같아요. 이해했어요. 별로 와닿진 않아. 그러니까 형이 지금 인형이랑 되게 안 어울리는데 같이 있으면 예술이 되는 거랑 똑같은 그래요. 거예요. 까는 거예요. 너 오늘 안 이뻐. 못생겼어. 너. 저 앞으로 인형 좀 큰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아니야 너무 작아. 두 개 갖고 줄까? 보다 보면 되게 어울리잖아. 응? 컨셉이신가요? 컨셉이야. 새로운 조합. 나의 모습, 나의 내면의 모습이야. 항상 이러고 있어. 뭐 더 다 얘기 다 했나? 더 하실 말? 좀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큰 의미를 줄 필요도 없고 내가 뭐 정 싫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게 나쁘다거나 내가 뭐 수준이 낮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보는 시점의 차이라는 거지. 그게 너무 크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림을 볼 때든 뭐 전시회나 미술관 갔을 때 잠깐 생각을 좀 버리고 잠깐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 요즘을 살아가는 젊은 친구들이 힘들고 좀 자살하고 싶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자해도 많이 하는 친구들도 많고 요즘 애들이 오히려 멘탈이 약해요. 근데 이런 분의 작품을 보면서 자기만의 단점, 자기만의 뭐 트라우마, 뭐 아픔을 좀 예술로 승화시키면서 되게 건강하게 뭐 전시병원에 스스로 찾아가긴 하셨지만 건강하게 지내시잖아요. 그걸 좀 보고 좀 경각심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레는 뭐 오늘 굉장히 추운 녹화였던 것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내 말을 해버렸어. 여기 통했어. 자 그러면 오늘은 쿠사마 야요이 자 음담 패설 5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죠? 알찼어. 난 별로 재미가 없었죠? 없을 수 있겠다. 어려울까 싶었는데. 그랬었는데 굉장히 좋았고 한마디씩 해주세요. 좋아요, 항상 하는 구독 거. 많이.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구독 최대 좀 해주세요. 뭐라고? 구독해 주시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